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손흥민 선수가 영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초대형 뉴스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주인공인 이강인이 마침내 귀국하면서 공항이 아수라장으로 변화했습니다. 탁구 게이트로 전 국민을 경악시킨 이강인의 귀국 현장은 팬들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포츠 이슈를 넘어선 국민적 분노로 확대되었으며 이강인은 국가대표팀 내부의 금기를 깨트린 반역자로 낙인찍혔습니다. 특히 국가대표팀의 영웅인 손흥민과의 충돌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팬들은 이강인의 행동을 반역행위로 규정하며 그에 대한 가혹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행동은 단순한 불화가 아닌 대표팀의 정신과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며 더 나아가 아시안컵 우승을 그토록 염원하던 5천만 대한민국 축구팬들의 희망을 철저히 짓밟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혹여나 입국장에서 이강인에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졌었습니다. 과거 2014년 월드컵이나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입국하는 순간 발생한 엿셀의 사태에 재현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월드컵 대표팀이 입국하던 인천공항 현장에서는 매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홍명보호가 1무 2패의 초라한 성적을 거둔 뒤 돌아오자 일부 팬들이 엿을 투척했고 2018 러시아 월드컵 후에는 당시 세계 1위 독일을 꺾고 돌아왔음에도 대표팀은 날개란 세례를 받았습니다. 2014와 2018 두 번의 월드컵에 모두 참여했던 손흥민은 당시 팬들의 야유 사례를 받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 다 당시 대표팀들의 경기력은 심각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 이강인은 대표팀과 한국의 5천만 국민의 희망을 짓밟았기 때문에 엿과 계란이 동시에 날아올 것이라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강인과 손흥민의 너무나도 상반된 태도에 적반하장이라며 5천만 한국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입국한 손흥민과는 달리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나선 이강인은 문 앞에 잠시 멈춰선 뒤에 안면에 미소를 띤 채로 양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캡틴 손흥민에게 대들어 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대표팀 내 조직력 붕괴의 원흉으로 지목돼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위축됐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붕대 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국했는데요. 아직 중지 쪽이 여전히 심하게 부은 상태인데도 자신이 붕대를 차고 있으면 언론들이 또 자신의 부상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이강인과 대표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통증이 매우 심각한데도 붕대 없이 입국장을 지나간 것으로 전해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입국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이강인과 탁구 3인방 그리고 이들을 그대로 채용한 황성롱 감독,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준 축구협회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당했고 이제는 한국보다 피파 랭킹이 한참 낮은 바로 내일 경기를 붙게 될 태국이 한국을 낮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한국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신의 존재이며 한국과 특히 손흥민과 한 경기장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다고 말하던 태국 대표팀이 이강인 사태가 터졌는데도 이강인과 탁구 3인방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이 아시아의 강팀 중 하나라는 걸 알지만 가능한 많은 승점을 얻는 게 목표다. 내부 문제가 생겨 감독을 바꾼 한국은 초토화됐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준비하면 승리도 가능할 것. 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태국의 대표 매체 방콕 포스트는 이강인은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과 불화설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아시안컵 준결승에 올랐지만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엉터리 임시감독 체제와 이강인의 하극상 등을 이유로 태국 매체들은 태국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시암스포츠는 손흥민은 태국전을 앞두고 마지막 경기인 풀럼전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그와 토트넘 선수들의 부진에 대해 손흥민이 직접 인정할 정도였다 라면서 반면 태국의 에이스 송크란 씨는
자신감이 가득하다. 충분히 이변을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클린스만이 퇴출된 직후 유력한 차기 정식 감독 후보로 거론됐던 이 스티브 브루스 전 웨스트 브로미치 감독이 한국을 깜짝 언급하며 엄청난 대반전을 예고했습니다. 박항서와 공동 감독이라는 최초의 과감한 이 두 명의 감독 체제로 이강인과 탁구 3인방처럼 팀의 사기를 저해시키는 이 심각한 행위를 저지른 선수는 앞으로 국가대표팀에서 영구 제명시켜버리고 이 손흥민을 원톱으로 완전히 새로운 멤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맥으로 뽑히는 선수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 철저히 실력과 인성, 팀 기여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명단을 꾸리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이승우가 뽑힐 것이라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브루스 감독은 영국 방송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직장인 뉴캐슬 유나이티드 커리어 등에 대해 말한 뒤 한국에 대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현재 굉장히 훌륭한 팀이다. 나는 한국의 대표팀 감독직에 큰 관심을 가져왔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간다고 하면 아내가 뭐라고 하겠지만 이라는 농담도 던졌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유머는 영국 중년 남성들의 단골 메뉴죠. 이 브루스는 선수 시절 맨유에서 레전드급 활약을 보여줬고 1998년부터 20여 년간 셰필드 유나이티드, 허더스필드 타운, 위건 애슬레틱, 크리스털 팰리스, 버밍엄 시티, 썬더랜드, 헐시티, 에스턴 빌라, 셰필드 웬스데이, 뉴캐슬 유나이티드, 웨스트 브로미치 등 다양한 클럽을 지휘했는데요. 위건과 썬더랜드 시절 기성용, 지동원, 조원희 등 한국인 선수를 영입한 이 지한파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한국을 매우 사랑하고 한국인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원정에서 동점골을 넣어 일약 태국 축구의 영웅이 된 공격수 수파나 무에안타는 승점 1점을 축구협회 회장에게 선물했습니다. 무에안타는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3차전을 마치고 태국으로 승점을 가져갈 수 있어서 기쁘다. 이번 승점 1점은 마당팡님의 생일 선물이다. 우리를 지원해줘서 감사하다 라고 말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마담팡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이 누일판 람삼 태국 축구협회 회장은 경기 당일인 3월 21일 5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람삼 회장은 태국 최대 보험회사인 무엉타이 생명보험 CEO이자 포트 FC 구단주로 대표팀 선수단장을 거쳐 지난달 제18대 태국 축구협회장 투표를 통해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협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태국 축구 역사상 여성 회장은 람삼 회장이 처음입니다. 람삼 회장은 단장 시절 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통큰 월드컵 예선 보너스를 약속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태국 매체에 따르면 람삼 회장은 이번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선수단의 승점 1점당 100만 바트 약 4천만원, 승리 시 300만 바트 약 1억 1천만원을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무에안타의 입에서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가 나온 배경입니다. 람삼 회장은 부임 한 달 만에 광폭 행보로 태국 축구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첫 회의에서 협회 직원의 의료비, 각종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500만 바트, 약 1억 8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태국 2부, 3부 리그에서 총 4,050만 바트, 약 1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훈풍을 탄 태국은 한국 원정에서 승점을 따는 역대급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26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예선 4차전 홈경기를 앞두고 자신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람상 회장은 경기 후 개인 SNS를 통해 3월 26일 라자망갈라에서 만나요. 승점 3점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어떤 일이든 일어난다. 라고 대표팀에 파이팅을 불어넣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분위기는 태국과 정반대였습니다. 경기 전부터 대표팀 공식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퇴진을 바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몽규 나가! 라고 적힌 깃발도 관중석에서 나부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부터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 실패,
대회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한 협회의 미숙한 일처리 등의 책임을 지고 정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날 경기 시작 전 축구 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정몽규 회장의 몽청 행위 규탄한다. 협회는 몽규의 소유물이 아니다. 라는 등 20여 개의 플랜카드를 내걸고 정몽규 아웃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 채널 4231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붉은 악마에 다가와 몽규 나가 라고 적힌 깃발을 빼앗으려 무력을 사용해 충돌이 발생했고, 이를 지키려는 붉은 악마는 몸을 던져 막았지만 결국 협회 관계자는 깃발을 부러뜨리며 무력으로 빼앗아갔습니다. 이 밖에도 정몽규 관련 피켓을 들던 다수의 여학생들에게 화면에 안 나오게 내려라 라며 강압적으로 관객들을 통제해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일부 팬들과 사진을 찍으며 V자 포즈를 취하는 등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정몽규 회장이 어떻게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했는지 그 디테일한 과정이 공개되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독일 매체 슈피겔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2017년 정몽규 회장과 처음 만났다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 회장과 만나 인사한 뒤 감독 찾고 있냐 라고 물었다며, 그랬더니 정 회장 표정이 굳더니 진심이냐? 라고 되물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어서 다음날 우리는 한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며, 그때 내가 정 회장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며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 그냥 말했던 거니 혹시 흥미가 있으면 연락달라 라고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그로부터 몇 주 뒤에 정 회장에게 전화가 왔다며 정 회장이 통화에서 관심을 표현했고 그렇게 농담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희망이 걸린 이 대표팀 감독직을 농담을 주고받으며 뽑은 것인데,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정 회장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민생대책위는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클린스만 전 감독을 임명한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하고 아시안컵 대회 이후 해임을 곧바로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경기 후 은퇴 관련 폭탄 발표를 했고 황선홍 호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박항서의 조기 등판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언론들은 이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축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항서인데, 대한축구협회는 도대체 왜 황선홍을 감독으로, 그것도 U23 감독과 더불어 투잡을 뛰게 만들어 한국이 태국의 1대1로 비기는 대참사를 만들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태국과의 월드컵 경기에서 몽규 나가! 라고 적힌 깃발을 두고 관중과 경호업체 직원이 무력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축구협회는 경호업체 직원의 돌발 행동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선긋기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자신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경호업체 직원의 단독 돌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한국 축구 대표팀 공식서부터 붉은 악마는 평소 응원 구호인 대한민국이 아닌 정몽규 나가를 외쳤고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중과 경호업체가 몽규 나가라고 적힌 깃발을 두고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경호업체 직원이 깃발을 빼앗으려 하자 관중이 빼앗기지 않으려 버티면서 이른바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결국 깃발을 빼앗아 출구 밖으로 나가자 흥분한 관중이 쫓아가면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해당 관중은 손이 까지고 약간의 출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이번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붉은 악마와 5천만 국민의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경호업체 알바생의 단독 돌발 행동이었다며 선긋기에 나서 네티즌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계자는 경기 전 경호업체와도 관중을 향해 과잉 대응보단 정중하게 자제 요청을 하기로 했다며, 애초
몽규 나가 라고 적힌 깃발을 든 관중에게도 30분 넘게 자제 요청을 드렸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현장에 투입된 다른 직원이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깃발을 빼앗는 돌발 행동을 했다라고 전하며 한 알바생의 돌발 행동이라는 프레임으로 알바생에게 모든 비난과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 사실은 전 세계 외신들에 의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한국은 또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망신을 당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회복시키며 대반전을 만들어준 것은 바로 손흥민. 서울에서 태국과의 경기 바로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항공 651편을 타고 태국으로 향한 한국 대표팀. 태국 수도 방콕에 위치한 수완나품 공항 6시간 가까이 소요된 장거리 비행 끝에 태국 전사들이 태국에 입성했는데요. 태국 수완나품 공항이 들썩였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방문한 팬들부터 시작해서 이 덥고 습한 날씨에도 공항 밖에서 선수들을 기다린 팬들까지 열렬히 선수들을 반겼습니다. 태국의 대표 매체인 방콕포스트 등 주요 현지 언론들은 이렇게 많은 인파가 한 번에 수완나품 공항에 몰린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호날두와 메시가 태국에 왔을 때보다 10배 정도 더 많은 인파가 손흥민을 보기 위해 몰리는 바람에 주변 일대 10km가 완전히 마비됐고 주요 도로들이 완전히 막히는 바람에 반경 100km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이 입국장 밖으로 나오자 여기저기서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슈퍼스타의 등장이었고 손흥민도 손을 들어 화답했는데요. 다수의 태국 여성 팬들은 흥민 오빠! 라고 쩌렁쩌렁 크게 불렀고 손흥민이 입국장에서 나와 버스에 타러 가는 동안에는 그 어떤 차량도 공항에 진입 못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심지어 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손흥민과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떨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 태국 대표팀의 자로엔사 윙건이 손흥민을 향한 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22일 태국 축구 국가대표팀 소속 원건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대표팀 손흥민과 경기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손흥민 선수를 만나게 해준 축구팀에 감사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원건은 이 글의 댓글로 솔직히 손흥민 선수와 나중에 누가 더 멋있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원건이 손흥민을 향한 팬심을 드러낸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한 태국 축구팬이 페이스북에 원건과 손흥민이 한 장면에 찍힌 사진을 올리고 손흥민이랑 저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다니 부럽다 라고 적자 원건은 이에 직접 댓글을 달아 손흥민이 나를 밀 때 속으로 안아줄게 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원건을 향해 너무 껴안길래 팬인가 했더니 진짜 팬이었네. 태국 선수가 저렇게 말하니 진심 같다. 동남아 선수들이 손흥민 진짜 좋아하더라. 거의 존경하는 수준. 아시아에서 손흥민은 신이지. 나라도 격하게 안아주고 싶을 것 같다. 경기도 하고 사심도 채우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국인들이 이렇게 손흥민에 열광하는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손흥민이 아시아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로 세계 최고의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시아인 중 역사상 최고이다 보니 태국도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열광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손흥민이 태국에 왔을 때마다 보인 놀라운 행동 때문에 태국인들은 감동하며 심지어 상당수의 태국인 팬들은 오열하며 손흥민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방콕 포스트를 비롯한 태국 주요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태국 팬들의 하나하나 눈을 마주치고 손까지 잡아주는 팬 서비스를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라며 호날두와 메시가 왔을 때 저런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손흥민은 확실히 다르다. 태국인들이 호날두나 메시보다 손흥민에 더 열광하는 이유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에서도 노쇼 논란으로 태국 현지 팬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은 호날두와는 달리 손흥민을 포함한 토트넘이 이 태국에서 레스터시티와 경기를 치를 때 이 기습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경기가 취소됐는데요. 이때 손흥민을 보기 위해 찾은 수많은 태국 팬들을 위해 손흥민은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도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와 태국인 팬들과 몇 시간씩이나 사진을 찍으며 경기가 취소되어 죄송하다며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도 낮은 자세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태국 어린이들을 초청해 함께 유니폼을 재활용한 가방을 만드는 환경운동 이벤트도 열었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참가했지만 태국 언론들은 손흥민이 가장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그의 인성은 참으로 놀랍다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태국에서 손흥민의 인기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열리는 태국과 한국의 월드컵 2차전 티켓 가격이 10배나 상승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태국에 왔을 때 티켓 가격보다도 무려 5배나 비싼 값으로 방콕 포스트 등 태국 주요 매체들은 태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손흥민의 인기는 메시와 호날두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크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시암 스포츠는 티켓값이 10배나 올랐다. 경기 당일에도 경기장 주변에는 안표상들이 많이 보일 것 같다.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콕에 있는 가장 큰 축구 전문 매장에는 입구에서부터 손흥민의 유니폼이 가장 크게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오센이 이곳을 방문해 점원에 물어보자 태국인 점원은 소니 유니폼은 일찌감치 품절됐다. 원한다면 대기 명단에 올려줄 수 있다. 태국에서도 손흥민은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다. 태국 사람들은 프리미어리그를 잘 봐서 얼마나 잘하는지 다 알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자라는 말에 점원은 태국전에 가보고 싶은데 표를 절대 구할 수 없다. 혹시 표를 구해줄 수 있냐? 라며 하소연했습니다. 대한민국 A 대표팀이 22일 오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태국 매체 시암 스포츠는 이런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한국 언론이 캡틴 손흥민이 군대를 이끌고 태국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수많은 팬들이 공항을 가득 메웠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한국 언론들은 김씨팀이 팀 내 갈등 이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태국전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면서 태국을 상대로 안방에서 무승부에 그쳤던 이들의 목표는 방콕에서의 승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태국 언론들과 태국인들은 태국 대표팀을 응원하지만 손흥민을 향한 팬덤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뜨거웠습니다. 손흥민을 태국의 국민적 영웅이라고까지 부르며 열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태국에서도 노쇼 논란으로 욕을 한 바가지 먹은 호날두와는 달리 폭우로 경기가 취소되었음에도 폭우를 맞으며 경기장을 찾은 태국인 팬들을 하나하나 만나 악수까지 하며 감동을 주었던 손흥민. 심지어 손흥민은 태국 어린이들까지 초청해 유니폼을 재활용한 가방을 만드는 환경 이벤트도 열었고 아주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태국 어린이들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은 놀라운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태국 총리가 태국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준 손흥민에 엄청난 것을 주겠다는 폭탄 발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한국을 상대로 무승부라는 기적을 만든 태국 선수단을 격려하며 26일 다시 멋진 승부를 펼치자라며 규정 안에서 정부가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타위신 총리는 심지어 오는 26일 경기장을 직접 찾을 예정이라며 태국 축구협회와 별도로 선수단에 포상을 주고 손흥민 선수도 따로 불러 엄청난 것을 선물할 것이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태국인 팬들을 진정 가슴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유일한 월드클래스 선수라며 손흥민은 한국에서만 국민적 영웅이 된 것이 아니다. 태국에서도 손흥민은 국민적 영웅이다. 그는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한다.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은 태국에서도 한국의 국익에 엄청난 공을 세우며 혼자서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현지 언론조사에서 최근 태국 내 손흥민의 인기가 블랙핑크마저 뛰어넘었다며 손흥민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손흥민과는 반대로 황선홍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만 주고 있습니다. 황선홍은 은근히 자신의 기록을 자랑이라도 하듯 손흥민이 자신의 A매치 골 기록을 빨리 깨줬으면 이라며 손흥민은 A매치 45골, 자신은 50골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동남아 축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항서가 있는데 도대체 왜 황선홍을 감독 자리에 앉혀놓은 거야? 태국의 1대1 무승부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 자기 자랑? 이라며 비꼬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황선홍호 대표팀이 태국에 질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 팀을 위해 뛸 수 있는 실력자 이승우 등을 대표팀 명단에서 탈락시키고 이 팀 분위기를 망친 탁구 3인방을 그대로 기용하면서 팀워크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98년 태국에서 개최된 방콕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으로 당시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은 2명이 퇴장당한 태국을 상대로 당시엔 존재했던 연장 골든골을 얻어맞고 1대2로 무릎을 꿇으며 탈락한 충격적인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아시안게임은 지금처럼 23세 이하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들이 참가한 게 아니라 성인 대표팀이 참가했던 대회여서 A매치 패배로 기록됐습니다. 대표팀은 김병지, 윤정환, 최용수 등 주전 선수들과 함께 이동국, 박진섭 등 어린 선수들이 더해진 1.5군이 출전했습니다. 1.5군이 출전했다고는 하지만 전력차가 분명했던지라 대표팀의 승리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표팀은 전반 45분 동안 태국의 골문을 열지 못했고 오히려 후반 36분 키아틱숙 세나무앙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유상철이 후반 41분 극장 동점골을 넣어 승부를 연장전까지 끌고 갔지만 연장 전반 5분 만에 타와차이 옹트라쿨에게 골든골을 내주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2명이나 퇴장당한 태국을 상대로 수적 우세 속에 경기 주도권을 잡고도 패한 경기라 충격이 컸습니다. 이번에는 최고의 아시아 공격수라 불리는 손흥민과 세계 최고의 아시아 수비수라 불리는 김민재까지 보유한 한국이 태국에 충격적인 패를 당한다면 황선홍 감독은 어떤 말을 할지, 대한축구협회는 또 이번에 누구 탓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무런 반성도 없는 황선홍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와는 달리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한 이강인에 대한 여론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배우 이병헌이 사생활 논란을 광해 명연기로 말끔히 씻어냈듯이 이강인도 이번 하극상 논란을 26일 태국 원정 경기에서 실력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많은 네티즌들도 이번 태국과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해 이 무너져가는 한국 대표팀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속냄새 치고 다시 한번 믿고 응원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